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극적 타결됐습니다. 창원 지역 560여 대의 시내버스 파업은 철회돼 우려했던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의 처리를 위한 도의회 5월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찬반 양측이 어제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조례 제정과 폐기를 호소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장외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각각 제정과 폐기를 외치며 도의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로 고사 현상이 심각했던 구상나무가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상나무 숲 보전과 복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사 간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창원 지역 560여 대 시내버스 파업은 철회돼 우려했던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지역 7개 버스 노사가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협상 결과 노사는 버스기사 시급을 4%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사 7년 차 기준 버스기사들의 월급은 약 14만 원 정도 인상된 셈입니다. 당초 노조는 임금을 16%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간에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현명한 결론을 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요구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영제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척이 없자 지난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90.5%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남노동위원회가 1차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가 결렬됐고 이후에도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차 조정에서 노사가 의견차를 좁혀 조정회의를 연장했고 결국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며 버스 노조가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했습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또 우리 정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노사 간의 이 협의 과정은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버스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를 위한 도의회 5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은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또 조례를 폐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이제 논란과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찬반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58명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의 설명회 자리. 처음부터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교사와 학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인권센터를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입니까? 만약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학생이 구제받기 위해서 먼저 설명에 나선 도교육청과 찬성 측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외에 인권의 가치가 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생각하거든요. 이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반대 측은 조례가 문제가 많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포기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선생님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모른 채 해버린다면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갈렸습니다. 학칙은요 상위법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조례가 위에고 학칙이 아래라는 데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인지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 인권 조례가 일반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권리나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설명회장에선 양측 모두 경남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서만큼은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 앞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건 의미가 있었지만 30분씩의 짧은 시간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엔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바로 이곳 교육위 회의실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9명 교육위원들의 막판 표결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이처럼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장외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각각 재정과 또 폐기를 외치면서 도의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경남 도의회 입구.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반대 단체 회원들이 도의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조례안 폐기를 압박합니다. 정당한 교육 행위마저 인권 침해로 고발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도의원들은 폐기해 주시기 바란다. 교원단체인 경남교총과 경남학부모연대 등도 조례안 철회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4개 지금 통과된 지역은 학력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회 보고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연대는 학생 인권 조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인권이 꽃피는 학교의 시작이 될 학생 인권 조례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교조와 정의당 경남도당 등도 조례안 제정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시대의 흐름이며 존중 문화의 씨앗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토대이며 도의회 앞에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양측이 각각 천막을 설치하고 조례안 본회의 심의가 있을 오는 24일까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외 여론전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 주변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경남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기는 다시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을 더하겠는데요. 항상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높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역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4도, 창원은 15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창원 25도, 창녕 29도까지 올라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7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젠 크리스마스 트리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구상나무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사 현상 때문에 정작 토종 구상나무는 멸종 위기인데요. 그런데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구상나무 생육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구상나무 숲의 보전과 복원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 영신봉 부근. 앙상하게 말라 죽은 나무들이 빼곡합니다.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서 주로 자생하는 구상나무입니다. 반야봉 일원에선 절반가량이 고사했습니다. 겨울 기온 상승과 봄 가뭄 등의 기후 변화가 고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멸종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지리산 구상나무의 고사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곳 세석평전은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삼각뿔 모양의 상록수가 모두 구상나무인데 말라 죽은 나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린 나무의 생육은 다른 곳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조사한 결과 줄기가 직경 5cm 미만인 어린 나무 개체수는 세석평전이 1헥타르에 평균 1000여 그루로 반야봉의 4배, 제석봉보다는 14배나 많습니다. 어린 나무의 생육이 활발하다는 것은 미래의 구상나무 숲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후계목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석평전은 고산지지만 개울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구상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생육 조건을 찾기 위해 세석평전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런 구상나무 생장량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세석 지역과 벽소령 지역에 2군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의 실마리를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유흥음식업 중앙회 마산지부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 사건, 얼마 전 집중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임원들의 비리가 또 있었습니다. 지부 산하단체 회비를 횡령한 데다 함정 단속까지 시켜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유흥음식업 중앙회 마산지부 산하단체인 내서지구 유흥협의회가 작성한 회비 관리 내역입니다. 업주 10여 명이 지난 2013년부터 매달 3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까지 거둬들인 회비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역을 살펴보자 임원 개인 회식비로 30만 원, 출장비로는 40만 원 지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 해 수십 건이 이런 명목으로 쓰였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회장이 130을 가져갔는데 제가 150이 들었는지 200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 회장이 설마 수익 안 나눠먹고 했겠어요, 이거는. 때문에 회원들이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함정 단속으로 인한 영업 피해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업소 4곳이 잇따라 영업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명 파파라치를 고용해 불법 행위를 유도한 뒤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또 나가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눈에 밑이잖아요. 그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은 회원 간 규칙을 어겨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적으로 주가 안정을 하자 또 모임을 1차적으로 합니다. 뜻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업주들이 단속을 해주세요. 취재 결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임원은 마산지부에서 수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피해 업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확인하셨듯이 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앞두고 그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수의견 시간에서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창원 자유학교의 한 교사를 만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든 어디든 먼저 시작했으니까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기대도 됐었고.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황은 경남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개인 역량에 딸렸었다면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용고시를 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좀 실감나게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학창 시절이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수준의 기준을 갖다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시해 주니까 그 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고 학생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는 체벌이 이제 진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경남도 인권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체벌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다른 지역의 인권 조례가 경남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하지 않아도 사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소하게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 사회에서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른들 사회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학교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배제하거나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주어진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학생 시절부터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또는 인간 이런 가치가 입시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학교 문화를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바꿔갈 것이다. 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이게 제정된다고 해서 학생이 확 바뀌고 학교가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바탕에서 학교 문화가 점점 변해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도 학생 인권을 자기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고성문화원의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고성읍 모내기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8.2 평화회의 장서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의령군 정곡면 인천정에서 진행됩니다. 제8회 거창군숲의 영남파크 골프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전 9시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심뇌혈관 질환 골든타임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사남농협에서 열립니다. 창원 지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매출이 정부의 발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원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S&T 중공업의 경우 매출액이 지난 2016년 3,900억 원에서 지난해엔 3,3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현대로템과 HSD엔진, STX 조선해양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함양 남계서원을 비롯한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권고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두 정여창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함양 남계서원은 지난 2009년 국가사적 제499호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다음 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팩트체크 콘서트 맘마미아인 경남이 어제 진주혁신도시 허브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남 지역 미세먼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100년 전통의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35개 업체를 100년 가게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남의 업체로는 진주의 식당인 중앙집과 가구점인 부일 사무가구, 창녕의 이방식당, 창원의 시계점인 보곡당, 제과점인 미진과자점과 진해제과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확인서와 고유 현판을 제공받고 홍보와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새 야구장 효과와 상위권 성적 등으로 NC 다이노스의 올해 홈 관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KBO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2경기 동안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을 찾은 사람은 모두 25만 5,713명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은 11,623명이고 지난해보다 84% 증가했습니다. 관중 수입도 전년 대비 218% 늘어난 36억 2,84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홈 경기 수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신안 웅동 1단계 항만배후 부지에 설치하기로 한 유해화학 물질 저장소에 대해 창원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가 2017년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클래스2 저장소 설치 계획을 이름과 장소만 바꿔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5년 18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로 환경부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